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유니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뭐 유니티 튜토리얼을 하는 건 아니고, 유니티에 보면 이제 처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니티를 처음 엔진으로 접하고 있고, 유니티가 게임 엔진의 루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씩 뭐랄까 좀 복잡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름표라고 하죠. 컨테이너, 이름표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냐 하면은, 예전에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전에 일단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는 주로 이랬어요. 뭐 OOP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요. 뭐 캐릭터, 사람이라 좀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일부인 게 뭐냐면 사람도 캐릭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라고 하죠. 플레이어도 있고 AI도 있어요. 그죠? AI면 NPC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둘 다 캐릭터에서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는 뭐라 그럴까, 그 피직스가 물리 법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NPC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이 캐릭터가 피직스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캐릭터도 피직스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에서 피직스 캐릭터를 만들고, 그 피직스를 받는 캐릭터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플레이어를. 그러면 NPC는 만들 때는 난 물리학 법칙 듣기 싫으니까 그냥 캐릭터의 상속을 받을래.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NPC에도 물리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OOP 상속 구조는 어떻게 해요? 보면은 NPC를 여기 따다가 이제 플레이어하고 바로 옆에 아까 있죠? 그 피직스 캐릭터 있던데 거기랑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솔직히 이거를 물리 법칙을 넣어야겠다 말겠다라는 그 결정은 예전에는 프로그래머 목이었죠. 게임 기획자가 별로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요즘은 게임 기획자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바꾸고 싶을 때마다 프로그래머가 클래스 구조를 바꿔야 돼. 코딩을 바꾸고 컴파일을 다시 해서 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너무 프로그래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2005년쯤인가 게임 프로그래밍 잼스를 통해 소개된 그런 내용 중에 컴포넌트 기반 게임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상속이 아니라 OOP에서 보면은 상속이 있고, 아니면 컴포지션이라고 하죠. 컴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컴포지션 패턴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이런 상속 구조가 일단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다라는 이름 태그만 있는 거예요. 아이디라고 하죠. 그냥 저는 그걸 게임 오브젝트라고 유니티에서는 불러요. 내 아이디는 뭐야? 게임 오브젝트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플레이어, 그게 전부예요. 이게 아는 거는 플레이어가 전부예요. 그러면 플레이어인데 나는 위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 위치면은 나는 엔티티 컴포넌트라는 게 그냥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티티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 이 컴포넌트는 그냥 X, Y, Z 위치하고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스케일이라던가, 그러니까 확장, 축소, 회전 값을 정의하고 있는 플롯 9개가 전부예요.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든,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 컴포넌트가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있죠? 그러니까 엔티티, 이걸 만들면서 나는 엔티티 아이디가 아니라 오브젝트 아이디 플레이어에 속해 있어 라고 딱 태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 엔진에는 이런 컴포넌트가 그냥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컴포넌트는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을 한번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배열에 같이 박아놓고, 여기 엔티티는 이 플레이어 1용, 이 엔티티는 플레이어 2용, 이 엔티티는 플레이어 3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가 엄청 많아요. 나는 화면에 그림도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서는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가 있죠.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가 하는 게 뭐냐? 메쉬가 갖고 있고요. 뭐 텍스처, 머테리얼 같은 거 커넥트 할 수 있고, 똑같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 난 새로운 메쉬 걸 만들어서 나는 누구 메쉬 거? 플레이어 1 거.
그럼 플레이어 1이 있고 아까처럼 배열에 박혀있는 게 전부예요. 거기다 아까 피직스 얘기했죠? 그럼 피직스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 러너웨이가 아니지 뭐 리지드 바디 피직스다. 그러면 리지드 바디 피직스가 있고 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헬스를 가지고 있는 거면은 뭐 HP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 AI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내 AI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뭐 런어웨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AI 컴포넌트로 박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오브젝트는 나는 누구요 라는 것만 있고, 실제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학교 다닐 때 구현을 했었거든요. 2005년 정도에.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제가 그때 C로 짰었는데 그때 저는 오브젝트가 그냥 인테저 하나였어요. ID, 해시코드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아까 말한 대로 클래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열에 박아놓고 쫙 돌리는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 이 컴포넌트만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프로퍼티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처음 위치가 어디냐, X, Y, Z 이런 거. 그런 것만 에디팅을 가능하게 해놓는다면은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없이도 디자이너가 알아서 이걸 다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이런 플레이어 너 만들고, 나 이번에 피직스를 넣고 싶어. 피직스 넣고, 그래 얘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NPC가 피직스가 없었는데 피직스를 넣겠다고? 그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서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게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주겠다고 만든 게 이거였고, 저희가 스페이스 마린에서 실제 저는 C로 다 짠 코드지만 거기서도 유니티 안 썼고요. 거기서도 저희는 똑같은 방식으로 실제 모든 오브젝트를 관리했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되게 많은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유니티는 이걸 한 이유가 말 그대로 그 디자이너들도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유니티는 이제 C# 기반이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걸 실시간으로 다 긁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C#은. 그래서 그거를 UI하고 연동하기도 쉬웠고, 그게 두 가지 이유죠. 그게 유니티의 컴포넌트 시스템이 생겨난 이유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제가 디자이너라고 말할 때는 게임 기획자들이에요. 제가 한국하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가끔 헷갈리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멀티 스레딩에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그건 잠깐 뒤에 말씀드리고, 이 컴포넌트 기반으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컴포넌트끼리 통신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플레이어 1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냥 이 OOP 개념의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내가 맞았어 그러면 헬스를 바꾸면 돼요. -1. 뭐 했어 그러면 이걸 업데이트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플레이어에서 뭐 이렇게 뭘 맞았다는 그런 피직스가 있다면 그 피직스 컴포넌트는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플레이어 1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상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서로 직접 통신을 주고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이벤트 기반으로 가자. 그게 이제 뭐 유니티에서 보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는 그런 함수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맞았어. 그러면은 그쵸, 제가 이제 맞았어요. 피직스에 딱 맞았어요. 내가 맞았어. 근데 나는 피직스이기 때문에 전 헬스를 몰라요. 그러면 나는 플레이어 1인데 그러니까 블렛, 그러니까 총알에 맞았어. 그리고 총알의 데미지는 5야.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총알 아예 오브젝트를 주던가 컴포넌트를. 그렇게 딱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쓰면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필터링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 제 게임 세상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플레이어 1이 맞았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필터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헬스 컴포넌트만 그걸 듣는다고 해볼게요. 헬스 컴포넌트가 이 메시지를 언제나 들어요. 맞았다는 메시지를. 헬스 컴포넌트에 저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플레이어가 맞았대. 그래? 이 플레이어 넘버가 뭐야? 플레이어 1이래. 근데 나는 플레이어 2인데? 그럼 무시할래.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만약에 헬스 컴포넌트가 플레이어 1에 속한 헬스 컴포넌트가 있다. 딱 듣고 나다. 그러면 -5를 감하자. 그리고 감한 거예요. 딱 감했는데 헬스가 0보다 밑이야.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저는 다시 또 메시지를 쏘는 거예요. 헬스가 0보다 밑이야. 아니면 나 죽어야 돼. 그러면 죽여줘 라는 메시지를 쏘는 거죠. 플레이어 1. 그러면 또 이제 플레이어 1 메인 클래스가 듣다가 날 죽이래.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이제 엔티티 메소드라든가 뭐 다른 메소드, 다른 컴포넌트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는 브로드캐스터 기반이에요. 이제 뭐 그래서 유니티가 브로드캐스트 기반으로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티에서 컴포넌트를 직접 억세스하기 시작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칙상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로드캐스트를 한다고 모든 물체한테 이게 느려요. 빠를 수가 없어요. C++에서 이거를 만들 때는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실제 완벽히 순수 OOP로 가는 것보다 제가 만들었을 때는 한 속도 저하는 한 10% 20% 정도의 미만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C샵은 C++보다 조금 느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 성능도 달라지고, 이벤트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게임 쪽에서 그 10%가 느려져도 이걸 썼던 이유는 게임 기획자가 이걸 빨리빨리 바꾸면서 뭔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던 간에 이터레이션을 10번을 돌리면 2번 돌릴 때보다 나아요. 그럼 몇 번을 반복할수록 빨리 반복이 가능할수록 프로토타입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성능상을 약간 문제를 잡더라도 이걸 하겠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렌더링에서 라이팅을 베이킹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거죠. 아트에서 빨리빨리 바꿀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베이킹보다 낫다. 1시간, 2시간 걸리는.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 근데 유니티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C++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오브젝트한테만 브로드캐스팅 하는 법도 있고 오브젝트를 쉽게 찾는 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C였으니까 함수 이름으로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 언제나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 이넘으로 if else 뽑는 게 전부니까 리플렉션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른 걸 수도 있죠. 유니티는 그냥 함수 이름을 넣어요. 브로드캐스트 함수 이름 그리고 패러미터. 그러면 그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다 듣고 아 이거구나, 지우자, 하자, 죽이자 막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유니티는 좀 느려요, 아직 그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꼼수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만약에 제가 예전에 한번 타일맵 에디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화면에 2D 타일을 쫙 발라고 뭘 하고 싶을 때, 타일맵 에디터가 아니라 타일맵으로 된 게임이었나 보다. 그때 그냥 개념상으로는 뭐 각 타일을 오브젝트로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한 10 곱하기 10, 20 곱하기 20 정도가 넘어가면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이 브로드캐스팅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일맵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서 그 타일맵 매니저가 아예 오브젝트고요. 그게 이제 차일드로 타일을 다 지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는 얘 하나만 들어. 그리는 것도 얘 혼자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벤트를 받아갖고 그 아래를 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하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니저 클래스로 그룹을 지어야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런 유니티에서.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유니티의 속도가 막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느려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오브젝트가 그리는 메쉬가 너무 작아서 막 뭐 배칭을 잘 안 해줄 때, 근데 유니티 아마 지금은 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해줬지만. 근데 예전에 제 경우에는 그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업데이트만으로도 엄청 느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거기서 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터링 어떻게 해주냐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유니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컴포넌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고 원칙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는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원칙으로만 가지 않고 많은 해킹을 합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도 원칙이 어떤 거고, 그런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걸 잘 막아놔야, 컴포넌트끼리 서로 호출하고 이런 거 좀 잘 막아놔야 나중에 코드 유지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게임 프로그래밍 제임스에 어딘가 있어요. 왜 이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조가 됐고. 제 기억에 소스코드 이그젠플도 어딘가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3권이었나? 2005년? 2004년이었을 거예요. 예. 포프였습니다. 비디오가 길어진 것 같아요.